안녕하세요. 탑빌딩 임양래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하고 상가 건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요즘에 법 개정이 됐다, 어떤 내용이 더 강화가 됐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듣는 것보다 저는 법제처에서 검색을 해보면 법 내용에 대한 그 전문이 나와 있는 거든요. 보기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요. 처음에 보면 좀 딱딱하고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더라도 주된 내용은 제가 좀 짚어드리면 그 참고해서 좀 보시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까라고 보면 저는 기간하고 돈이라고 좀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 내용에서는 대항력이다, 또 우선 변제권이다라는 게 소두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맺었던 계약이 다른 제3자에게도 그거를 주장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게 기간입니다. 최초에 썼던 1년이든 2년이든 그 기간 안에 건물주가 아니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안에는 계속 그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고요. 돈이라는 거는 임대보증금 또는 권리금 이런 게 임대인에게 주거나 아니면 이전 임차인에게 줘서 들어갔는데 혹은 만약에 회수를 하지 못하고 불이의 어떤 명도가 된다 그러면은 임차인으로서는 많은 손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전문을 전체 내용을 한번 보시고 핵심이 되는 기간하고 돈 다시 말씀드리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택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기간을 보면 주택은 최소 2년을 알고 있죠. 그런데 작년에 2020년 7월에 제정이 됐고요. 2년 더 계약갱신 청구가 되죠. 그래서 전세로 살던 분들이 법의 배경은 워낙 전세난이 심하게 되니까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2년 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세가 더 잠김 현상이 좀 나오기도 했어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주택은 2년, 최소 2년에 플러스 2년 더, 그래 4년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최소가 1년이죠. 하지만 지금 최대 10년까지, 이거는 2018년 10월 16일부터 발효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약을 해드리면 주택은 4년 할 수가 있고 상가는 10년 정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보면 주택은 제4조 임대차 기간 등 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하고요.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1년 계약을 쓰고 임차인은 1년을 얘기할 수도 있고 1년만 썼지만 아니 기본 2년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좀 살펴보시면 6조의 3의 2항이죠.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년에서 한 번 더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면 4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기간에 대한 상가 건물 좀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으로 줄여서 할게요. 제9조 임대차 기간 등 보시면 제1항이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최소는 1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6개월, 3개월, 10개월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는 1년이다. 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보시면 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이 됐죠? 2018년 10월 16일 날. 최장 10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범위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주임법에 대한 거는 그러면 어떤 주택에 해당되느냐, 어떤 주택임대차에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죠. 보증금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거죠. 보증금을 뭐 최소로 뭐 500에서부터 뭐 5억이 됐건 10억이 됐건 보증금에 대한 거는 주택임대차다 그러면 다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14조 2에 따른 상가 건물 임대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 지금 시행령이죠.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건데 서울은 9억, 그리고 그의 지역은 6억 9천부터 3억 7천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적용 범위 안에서 앞서 얘기한 그 대항력 그 기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 초과하더라도 다 계약갱신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에 따른 내용 또 최우선 변제에 따른 것만 약간 예외적으로 더 보호를 받는 거지 대체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임법에 해당되는 상가임대보증금도 다 웬만하면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항을 보시면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다 이렇게 되는데 앞서 얘기한 보증금이 뭐 9억 원이다. 예를 들어서 과밀억제권 또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6억 9천이다. 그러면 이렇게 보증금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특히나 상가 같은 경우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뭐 거의 뭐 90% 이상 월세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월세를 보증금을 환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00분의 1을 말한다는 것은 월세에서 100을 곱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3억에 월세가 300만 원이다 라고 치면 월세 보증금 3억과 월세에 대한 3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3억 원이죠. 그러면 여기는 전체가 보증금이 6억 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가와 이제 주택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임대인이 그러겠죠. 언제? 주택은 이기에 대해서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그게 연속적이지는 않습니다. 한 번 해당하는 금액, 예를 들어서 뭐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번 달 내고 다음 달 바로가 아니라 그 다음 지나서도 여하간 이익이니까 200만 원 해당되는 게 연체가 됐을 때는 이후에 계약갱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3기, 3번이죠. 3번이 아닙니다. 그 3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 드리면 100만 원이다 월세가 그러면 300만 원에 해당되는 게 꼭 부분을 낸다 하더라도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가 되면 나중에 계약갱신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임 증감에 대한 청구가 좀 나와 있는데요. 요즘 이제 기본적으로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주임법입니다. 제7조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는 장래에 대해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은 임차인은 뭐 감액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뭐 증액을 요구할 수 있겠는데 그 특히나 증액을 원할 때는 보증금의 20분의 1 다시 말해서 5% 이내에서만 증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가 건물에 대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11조 1항 대통령령 정하는 기준 나와 있죠. 그리고 100분의 5 금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선 변제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돈이라는 면에서 보면 보증금 특히나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대항력이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인도라는 것은 직접 들어가야죠.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확정일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의 인도는 실제 그 영업을 하거나 또는 아니면 뭐 사무실도 마찬가지죠. 들어가야 되고요. 입주하셔야 되고 사업자 등록을 낸다는 거 차이점이 있고 확정일자는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차이점은 확정일자는 주택은 주민센터 그리고 상가는 세무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최우선 변제는 이 변제 우선 변제가 된다는 거는 이후에 사실 이게 기본 채권이라는 거거든요. 채권은 당사자에게만 주장이 되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는 듯이 채권을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3자에게도 되는 게 그 다음 순위에 비해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게 뭐 우선 변제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최우선 변제가 되는 거는 언제 그러면은 되는가? 사실은 이게 결국은 경매라든지 이게 환가라고 해서 이게 매각이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때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냈는데 주택은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억 5천만 원 이내일 때는 최우선 변제가 되고요. 그런데 전체 다 받는 건 아니고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받게 되고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대상자는 6,500만 원까지입니다. 보증금이. 그리고 그랬을 때 받는 금액은 2,200만 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택과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보호법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임차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임대인에게도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호법이라는 것은 강행 규정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반하는 것을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상층부에는 주택이 있고 밑에는 상가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상가와 주택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주택 이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도 보호받는 거와 또 임차인을 명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일을 보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마치겠고요. 또 좋은 정보로 도움이 되는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